자신을 버린 이의 얼굴을 본 적도 없었다. 태어나 단 한 번도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본 적도 없었다. 그저 홀로 남겨진 발소리가 들려오는 추운 밤, 사방에서 느껴지는 낯선 소리와 차가운 공기를 온몸으로 감각할 뿐이었다. 7주 동안 그것이 새끼 강아지가 어둠 속에서 기다려온 시간이었다.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다른 목소리가 들려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축축한 흙냄새가 아직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눈을 떴을 때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만큼은 분명히 느껴졌다. 어머니의 품냄새는 더 이상 나지 않았다. 형제들의 든든한 온기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바람만이 주변의 마른 낙엽을 바스락거리며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렸다. 그저 자신이 혼자라는 사실만 알 수 있었다. 떨리는 다리로 어떻게든 일어서려 했다. 두 번이나 비틀거린 끝에야 간신히 몸을 지탱할 수 있었다. 머리가 어지럽고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가야만 했다. 돌아갈 길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어디로 향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자신이 어디로 끌려왔는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진돗개 새끼 강아지는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다. 흐릿하고 푸른 눈동자는 한 번도 똑바로 뜨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생후 5주를 맞이한 아침, 누군가 결정을 내렸다. 이 녀석은 가치가 없다고. 녀석은 낡은 종이 상자에 담겼다. 차에 실려 경기도 김포 외곽의 한적한 공터 다리 밑으로 옮겨졌다. 물도 먹이도 없는 그곳에 홀로 버려졌다. 비는 몇 시간 전에 그쳤지만 땅은 흠뻑 젖어 있었다. 발에 감겨오는 진흙은 차갑고 축축했다. 한 걸음을 내딛을 때마다 두려움이 앞섰다. 단단한 땅을 밟는 것인지 아니면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방향도 모른 채 걷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나무 뿌리에 코를 부딪혔다. 멈춰 서서 깊은 숨을 쉬고 다시 걸었다. 세상은 소리와 냄새로 이루어져 있었다. 바람이 실어다 주는 탄풀 냄새가 났다. 멀리서 우는 새들의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주 먼 곳을 지나가는 자동차의 낮은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다시 멈춰 서서 축축한 흙 위에 앉아 기다렸다. 누군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밤이 찾아오고 추위가 몰려왔다. 키 큰 풀숲 아래에 몸을 웅크려 바람을 피하려 했다. 아직 짧고 듬성듬성한 하얀 털은 몸을 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깨갱하며 작게 신음했다. 크게 우는 것이 아니라 그저 힘없고 지친 소리였다. 이름도 모르는 무언가를 구하는 소리였다. 그것은 가족이었을지도 모르고 그저 여기서 죽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었을지도 모른다. 배고픔이 엄습한 것은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날카로운 통증이 아니라 위장에서부터 밀려오는 공허함이 가슴을 죄어왔다. 낙엽을 씹어보았지만 곧바로 뱉어냈다. 웅덩이에 물을 하사보았으나 진흙투성이의 고약한 맛이 났다. 그래도 마셨다. 마실 수 있는 것이 그것뿐이었으니까. 그 후의 날들은 혼돈 속에서 흘러갔다. 아침과 낮의 구분도 날씨의 구분도 없었다. 모든 것은 소리와 냄새, 그리고 온도뿐이었다. 공기가 따뜻해지면 낮임을 알았고 차가운 바람이 불면 밤이 왔음을 알았다.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 한 걸음씩 확인하듯 발을 뻗어 땅을 살핀 뒤 몸무게를 실었다. 땅이 단단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부드럽거나 평평하지 않으면 방향을 돌렸다. 귀를 기울이는 법을 배웠다.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바람의 소행이며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탁 하고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는 다른 동물일 수도 있고 그저 시간이 쌓인 무게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 미묘한 차이를 배웠다. 냄새를 맡는 법을 배웠다. 마른 흙은 열린 길이었다. 축축한 흙은 웅덩이일지도 몰랐다. 멀리서 풍겨오는 연기 냄새는 근처에 사람이 있다는 신호였다. 그 정보를 어떻게 써야 할지는 몰랐지만 왜 자신이 혼자인지, 왜 아무도 찾으러 오지 않는지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저 계속 기다려야 한다는 것만 알았다. 매일 밤 풀숲에 웅크리기 전에 머리를 들어 삼각형 귀를 첫날 들었던 차 소리 방향으로 향했다. 다시 한번 그 소리가 들리기를, 누군가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들리는 것은 바람 소리뿐이었다. 7주째가 되었을 때 녀석은 완전히 뼈만 남아 있었다. 마른 진흙으로 뒤덮인 하얀 털 아래로 갈비뼈가 도드라져 보였다. 돌과 나무 뿌리에 부딪혀 다리는 상처투성이었다.
그래도 계속 걸었다. 멈추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었고 가슴속 깊은 곳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화요일 오후였다. 새벽비가 내린 뒤 태양이 땅을 데우기 시작할 무렵 낯선 소리가 들렸다. 바람 소리도 아니었다. 동물의 소리도 아니었다. 사람의 목소리였다. 길 한가운데에 멈춰서서 소리가 나는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여기에 머물러야 할까? 가만히 서 있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낮고 지친 하지만 공격적이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길이 닿기 전에 냄새가 먼저 느껴졌다. 땀 냄새, 오래된 커피 냄새, 담배 냄새, 사람의 냄새가 났다. 그리고 따뜻하고 크고 조심스러운 손이 머리에 닿는 것이 느껴졌다. 움직일 수 없었다. 몸을 굳히고 경계했다. 믿어도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도망칠 곳도 없었다.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혼자 있니, 꼬맹아? 새끼 강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떨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릴 뿐이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 가던 길을 멈추고 녀석의 여정을 지켜봐 주기를 바란다. 오늘 이 따뜻한 온기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말이다. 지우는 34살로 인천에서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었다. 여유로운 삶은 아니었지만 성실한 하루하루였다.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일어나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나르고 허리와 무릎을 문지르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인천의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방 하나와 작은 욕실, 싱크대 하나를 놓으면 꽉 차는 주방이 전부였다. 그래도 그곳은 자신만의 안식처였고 많은 이들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었다. 개를 키운다는 것은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다. 시간도 공간도 없었고 솔직히 누군가의 온기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았다. 하지만 황량한 공터 한가운데에서 더러워진 채 떨고 있는 새끼 강아지를 보았을 때 가슴 한구석에 무언가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가 그곳에 멈춰선 것은 배송 트럭이 고장났기 때문이었다. 수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몸을 풀 겸 산책을 나섰다. 그때 풀숲 사이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울음소리를 발견했다. 지우는 몸을 숙여 강아지의 더러운 털을 쓰다듬었다. 툭 튀어나온 갈비뼈가 만져졌다. 흐릿하고 푸른 눈동자가 자신의 손짓을 전혀 쫓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건가 싶었다. 강아지는 대답 대신 마치 매를 맞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지우는 몇 초 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고민했다. 그대로 두고 갈 수도 있었다. 자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 누군가 버린 것이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 눈이 보이지 않는 개는 손도 많이 가고 돈도 많이 든다. 지훈에게는 이미 감당해야 할 지출이 충분히 많았다. 하지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려 했을 때 강아지는 쫓아오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두려움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꼿꼿이 치켜들고 있을 뿐이었다. 그 처연한 침묵이 지훈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그는 뒤돌아서며 한숨을 쉬었다. 이봐, 그런 표정 짓지 마라. 그래도 강아지는 움직이지 않고 불안하면서도 의연하게 서 있었다. 지우는 다시 걸어가 그 작은 몸을 안아 올렸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거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였다. 털에 묻은 흙먼지, 축축한 흙냄새, 그리고 오후에 한기에 떨고 있는 가냘픈 몸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알았어. 그는 강아지라기보다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나직이 말했다. 대신 키워줄 사람을 찾을 때까지만이다. 강아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떨림을 멈췄다. 그저 그의 품 안에서 어색해하면서도 몸을 내맡기듯 힘을 뺐다. 지우는 손을 닦을 때 쓰는 낡은 수건 위에 강아지를 올려놓고 트럭 조수석에 앉혔다. 강아지는 몸을 웅크린 채 얌전히 누워 제 앞발을 베개 삼아 누웠다. 일단 목욕부터 하자. 지우는 시동을 걸며 말했다. 냄새가 엄청나거든. 강아지는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귀가 쫑긋했다. 이렇게 가까이서 자신만을 향해 속삭이는 규칙적인 목소리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다. 눈은 보이지 않아도 무언가 달라졌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원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지우는 문을 열고 강아지를 욕실 바닥에 내려놓은 뒤 따뜻한 물을 담은 대야를 가져왔다. 얌전히 있어야 해.
그는 더러워진 털을 적시고 조심스럽게 씻기기 시작했다. 물은 금세 진흙물로 변해 검게 물들었다. 깨끗해질 때까지 3번이나 물을 갈아야 했다. 목욕을 하는 동안 강아지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서서 크고 투박한 손길이 제 몸을 쓸어내리는 것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씻기기를 마치고 지우는 수건으로 강아지를 감싸 방 안으로 데려갔다. 이제 밥 먹을 시간이다. 제대로 된 사료는 없었지만 밥과 잘게 찢은 닭가슴살, 그리고 남은 당근이 있었다. 그것들을 작은 접시에 섞어 바닥에 놓았다. 강아지는 움직이지 않았다. 얘야, 여기야. 지우는 접시를 가까이 가져다 주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지우는 미간을 찌푸리다가 곧 이해했다. 음식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이었다. 그는 손가락 끝에 밥과 닭고기를 조금 묻혀 강아지의 코끝에 가져다 댔다. 작은 생명체는 냄새를 맡고 머뭇거리더니 이내 하사 먹었다. 그러고는 본격적으로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천천히, 이내 정신없이, 마지막에는 누군가 빼앗아 가기라도 할까봐 허겁지겁 먹어치웠다. 지우는 바닥에 앉아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도대체 얼마나 혼자 있었던 거니? 강아지는 접시가 비워질 때까지 먹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마침내 고개를 들고 입가를 하그며 지훈의 목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었다. 지훈이 물었다. 이제 너를 어떻게 해야 할까? 강아지는 고개를 갸룻거리며 귀를 쫑긋 세웠다.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오늘 밤은 여기 있어라.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 작은 강아지를 다른 사람에게 건넬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날 밤 지우는 낡은 이불로 임시 보금자리를 만들어 방 한구석에 두었다. 강아지는 그곳에 몸을 웅크리고 발 사이에 고개를 묻었다. 지우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누웠다. 개를 키운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일이었다. 더구나 눈이 보이지 않는 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더욱 알 수 없었다. 동물병원에 데려갈 여유도, 특별한 사료를 살 돈도 없었다. 하지만 방구석에서 들려오는 가느다란 낑낑거림에 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다. 강아지를 품에 안아 침대로 데려왔다. 오늘 밤뿐이다. 그는 강아지를 제 옆에 내려놓았다. 강아지는 몸을 더 바짝 밀착시키며 따뜻한 코끝을 지훈의 팔에 비벼댔다. 그리고 참으로 오랜만에 지훈은 혼자 잠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등 뒤로 따스한 온기가 느껴져 눈을 떴다. 강아지는 밤사이 자리를 옮겨 그의 몸에 꼭 붙은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지훈은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결국 웃음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 내가 졌다, 꼬맹아. 그는 일어나 스마트폰을 쥐고 눈이 보이지 않는 강아지를 키우는 방법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다. 무엇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일하는 동안 강아지를 집에 혼자 남겨두어 보았지만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녀석은 부엌 싱크대 밑에서 공포에 질려 떨고 있었다. 자신의 집 안에서 길을 잃어버린 것이었다. 지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강아지를 안아 올리고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하다, 파트너. 내가 잘 몰랐어. 그때 그는 결심했다. 이 아이에게 집안을 걸어 다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노라고. 조금씩 끈기 있게 소리를 이용해 집안의 지도를 그리기 시작했다. 화장실 문에는 딸랑이는 작은 종을 달았고 현관 쪽에는 다른 소리가 나는 방울을 달았다. 물그릇 근처에서는 손뼉을 쳤고 밥그릇 근처에서는 손가락을 튕겨 소리를 냈다. 강아지는 배웠다. 천천히 비틀거리며 벽에 코를 부딪혀 가면서도 꿋꿋이 배워나갔다. 일주일 만에 물그릇 위치를 파악했다. 2주일 뒤에는 스스로 밥그릇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 3주일이 지나자 집 안을 헤매지 않고 돌아다녔다. 지우는 살면서 이렇게 큰 뿌듯함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정말 똑똑하구나, 우리 꼬맹이. 지훈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강아지는 진돗개 특유의 말려 올라간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눈은 보이지 않아도 냄새와 온기로 지훈이 곁에 있음을 알았다. 그리고 지훈 역시 자신이 변화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인내를 배웠고 다정함을 배웠으며 때로는 세상 모두가 포기할지라도 나를 믿어주는 단 한 존재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배웠다. 어느 날 오후 지훈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을 때 강아지가 옆으로 올라왔다.
그의 무릎에 고개를 얹고 가만히 엎드렸다. 지우는 이제 깨끗하고 부드러워진 하얀 털을 다정하게 쓰다듬었다. 이름이 있어야겠네. 그는 한참을 생각했다. 빛, 내 이름은 빛이야. 비록 빛을 보지는 못하지만 이 아이가 그의 삶에 밝은 빛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이다. 강아지는 고개를 들고 귀를 쫑긋했다.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처음으로 확신했다. 그것은 단순한 몸짓이 아니었다. 이 자존심 강한 생명체가 보내는 온전한 신뢰의 증표였다. 하지만 상황이 더 좋아지기 전에 훨씬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첫 번째 문제는 2주일 뒤에 찾아왔다. 지훈이 일하던 중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지훈 씨, 키우는 강아지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라도 있나요? 물었다. 강아지를 데려오신 건 아는데 우리 건물이 반려동물 금지는 아니지만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요. 외출하셨을 때 하루 종일 낑낑대며 운다더군요. 공동생활 규칙이 있으니 이대로 계속되면 곤란합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다. 해결하겠습니다. 꼭 조치할게요. 그래 주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입주민 회의가 있는데 벌써부터 반려동물 사육 금지를 건의하겠다는 분들이 계셔서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 비치는 싱크대 밑에서 떨고 있었다. 그는 쪼그리고 앉아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해, 비치야. 하루 종일 같이 있어줄 수가 없네. 그래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 비치가 그의 손바닥에 코를 비벼왔다. 지우는 가슴이 저려왔다. 비치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집을 잃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다음 며칠 동안 지우는 온갖 방법을 동원했다. 외롭지 않도록 라디오를 켜두었고 소리가 나는 장난감을 사다 주었다. 자신의 채취가 묻은 낡은 티셔츠를 비치의 잠자리에 놓아두기도 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비치는 계속 울었다. 녀석에게 세상은 오직 지훈이 곁에 있을 때만 존재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는 그 뒤에 찾아왔다. 지훈은 처음으로 비치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다. 건강한지 확인하기 위한 간단한 검사였다. 수의사는 비치를 꼼꼼히 진찰했다. 눈을 들여다보고 심장 소리를 듣고 배를 만졌다. 선천성 시각장애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수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아이는 건강하지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눈이 안 보이는 개는 사고를 당하기 쉽습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히고 상황에 따라 치료비가 아주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지우는 침을 삼켰다. 이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요? 수의사는 예방접종, 구충제, 양질의 사료, 정기검진 등을 늘어놓았다. 지우는 머릿속으로 계산해보며 가슴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의 수입은 턱없이 적었다. 대부분 월세와 공과금, 식비로 나가고 나면 월말에는 남는 것이 없었다.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수의사는 지훈이 아주 잘 아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동정이었다. 저기, 괜찮으시다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동물들을 전문으로 돌보는 보호소를 알고 있습니다. 시설도 좋고 자원봉사자나 후원금도 많아요. 이 아이에게는 그곳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 지우는 비치를 바라보았다. 비치는 진료실 바닥에 앉아 그의 목소리가 나는 방향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가 키우겠습니다. 수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회의적인 기색이 역력했다. 알겠습니다.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지우는 비치를 안고 병원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비치를 무릎에 올렸다. 그는 묵묵히 생각에 잠겼다. 내가 내 만족을 위해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닐까. 시설도 좋고 돌봐줄 사람도 많은 보호소에 가는 것이 비치에게 더 행복한 일이 아닐까. 하지만 비치가 그의 품에 고개를 파묻으며 깊은 한숨을 내쉴 때 지우는 답을 찾았다. 비치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시설이 아니라 집이었다. 그리고 집이란 누군가 자신을 기다려주는 곳이었다. 세 번째 문제는 최악이었다. 비치가 아파서 지우는 이틀 동안 일을 쉬어야 했다. 수의사 말로는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지만 약을 먹이고 돌봐야 한다고 했다. 지훈이 다시 출근하자 지점장이 그를 따로 불렀다. 지훈 씨, 성실한 사람인 거 알아. 하지만 이렇게 자주 자리를 비우면 곤란해. 알잖아? 겨우 이틀이었습니다. 기르던 개가 아파서요.
걔 때문에 일을 쉬는 건 핑계가 안 돼. 지훈의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만약 제 자식이었어도 핑계라고 하셨겠습니까? 지점장은 팔짱을 꼈다. 자식과 걔는 다르지. 저한테는 똑같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좋아, 해고하진 않겠어. 하지만 경고야, 한 번만 더 마음대로 쉬면 그때는 다르게 얘기해야 할 거야. 지우는 주먹을 움켜쥐고 방을 나왔다. 그날 밤 그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밥을 먹을 기력도 생각할 기운도 없었다. 비치가 옆으로 다가와 무릎에 고개를 얹었다. 지우는 부드러운 하얀 털을 쓸어내렸다. 다들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 비치야, 너를 그 공터에 그냥 두거나 보호소에 보냈어야 했다고 말이지. 비치는 대답 대신 그저 고르게 숨을 쉴 뿐이었다. 하지만 난 그럴 수 없었어. 정말 그럴 수 없었다, 파트너. 그때 지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비치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 비치가 자신을 구한 것이었다. 그 눈 멀고 버려진 강아지를 만나기 전까지 지우는 그저 존재할 뿐이었다. 일어나서 일하고 돌아와 자는 삶의 반복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생겼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준다는 사실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그렇다고 삶이 편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웃들의 불만은 계속되었고 돈은 항상 부족했으며 직장에서의 압박도 여전했다. 지우는 자문하기 시작했다.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모두가 틀린 선택이라고 말하는 속에서 언제까지 비치를 지켜낼 수 있을까? 유독 혹독했던 어느 날 밤, 지우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비치가 다가왔다. 의자 다리에 조금 부딪혔지만 어떻게든 지훈의 곁에 도달해 그의 팔에 코를 비벼댔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곁을 지켰다. 그것만으로도 지훈은 신기하게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어떻게든 해결할게, 비치야. 방법은 모르겠지만 우리라면 할 수 있어. 비치가 꼬리를 흔들었고 지훈은 정말 그렇게 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석 달이 지나자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모든 문제가 마법처럼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견뎌낼 만한 수준은 되었다. 지우는 집주인과 합의를 보았다. 매달 관리비에 소액의 추가금을 얹어내는 조건으로 비치를 계속 키우기로 했다. 불공평했고 돈도 더 들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지우는 기꺼이 받아들였다. 생활비는 더욱 바짝 죄어야 했다. 어떤 날은 그저 라면에 계란 하나로 끼니를 때웠다. 인터넷 요금을 낼지, 비치에 좋은 사료를 살지 고민해야 하는 달도 있었다. 그는 항상 사료를 선택했다. 하지만 차츰 요령이 생겼다. 닭가슴살과 쌀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해 손수밥을 만들어 먹였다. 수의사는 영양 균형만 맞으면 상관없다고 했다. 비치는 편식 없이 무엇이든 잘 먹었고 보채지도 않았다. 서서히 몸무게가 늘어갔다. 털결은 윤기가 흘렀고 갈비뼈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앞은 보지 못해도 늠름하고 건강한 진돗개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다. 지훈 역시 변했다. 이전에는 그저 일하고 돌아와 잠만 자던 그였지만 이제는 하루의 일과가 생겼다. 비치의 밥을 챙겨주기 위해 30분 일찍 일어났다. 일터에서 퇴근할 때도 녀석을 혼자 두지 않기 위해 서둘러 귀가했다. 아무리 피곤해도 매일 밤 30분씩은 함께 놀아주었다. 그리고 자신이 예전보다 훨씬 자주 웃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빛이 역시 변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극도로 겁을 먹어 작은 소리에도 움츠러들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몸을 떨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안정을 찾아갔다. 문이 열리고 지훈의 냄새가 밀려오면 안전하다는 것을 배웠다. 도어락 소리는 이제 곧 혼자가 아니라는 신호임을 깨달았다.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이유는 눈을 떴을 때 곁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신뢰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어느 날 지훈이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을 때 비치가 옆으로 올라왔다. 평소처럼 무릎에 머리를 얹는 대신 녀석은 몸을 길게 뻗고 배를 하늘로 드러낸 채 다리를 뻗었다. 지훈은 깜짝 놀라 바라보았다. 비치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 처음이었다.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배를 긁어주었다. 비치는 보이지 않는 흐릿한 눈을 지그시 감으며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었다. 지우는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를 믿어주는구나 싶었다. 비치가 꼬리를 흔들었고 지우는 깨달았다. 이것은 그저 만져달라고 보채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라는 뜻이었다. 눈이 멀었다는 이유로 버림받았던 강아지에게 그것은 세상의 전부였다. 지우는 비치를 데리고 동네 산책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비치는 자동차 소리, 다른 개의 짖는 소리, 심지어 강한 바람조차 무서워했다. 하지만 지우는 천천히 걸으며 비치가 온갖 냄새를 맡게 해주었고 멈추고 싶을 때는 언제든 멈춰서서 기다려주었다. 절대 목줄을 강하게 잡아당기지 않았다. 내 속도대로 가도 돼, 비치야. 내가 여기 있으니까 말이다. 그렇게 비치는 한 걸음씩 나아갔다. 인도에서 떨어지지 않고 걷는 법을 배웠고 소리로 누군가 다가오고 있는지 판단하는 법을 배웠다. 지훈이 자신을 다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게 되었다. 하루는 산책 중에 한 꼬마 여자아이가 다가왔다. 아저씨, 이 강아지 만져봐도 돼요? 물었다. 지훈은 주저했다. 진돗개는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강한 편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반응할지 몰라 걱정하는 사이 아이는 이미 손을 뻗고 있었다. 조심하렴, 이 아이는 앞이 보이지 않는단다. 지훈이 일렀다. 아이는 손을 멈추고 비치의 흐릿한 눈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무서워하는 대신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정말 예뻐요 했다. 아이는 부드럽게 비치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비치는 물러서는 대신 지훈의 기색을 살피더니 주인의 차분함을 느끼고는 아이의 손에 조용히 코를 비벼댔다. 지훈은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다. 동정이나 짐짝이 아니라 그저 존재 자체로 가치 있게 바라봐준 사람은 처음이었다. 아이가 떠난 뒤 지훈은 비치를 안아주었다. 보았지, 비치야. 너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도 있단다.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어 하고 나직이 속삭였다. 비치가 그의 얼굴을 하잡고 지훈은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다. 그 후 몇 주는 비치가 온 이래로 가장 행복한 날들이었다. 지훈은 주말에 주택가 아르바이트를 몇 개 더 구해 생활비에 보탰다. 비치를 위해 푹신한 침대를 사고 새 장난감과 방울이 달린 목줄을 사주었다. 이제 네가 어디 있는지 언제든 알 수 있겠네 하며 지훈은 농담처럼 목줄을 채워주었다. 비치가 꼬리를 흔들자 방울이 딸랑이며 맑은 소리를 냈다. 지훈은 우리가 해냈다고 생각했다. 모든 난관을 극복해냈다고 말이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삶은 아직 또 하나의 시련을 남겨두고 있었고 그것이 가장 가혹한 시험이 되리라는 것을 말이다. 최악의 상황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일깨워준다. 사랑의 깊이를 묻는 질문은 모든 것이 평탄할 때가 아니라 도저히 불가능해 보일 때 곁에 남아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다. 목요일 아침 전화가 울렸다. 배송 물품을 나르던 지우는 손이 부족해 그냥 넘기려 했으나 묘한 예감에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물었다. 지훈 씨인가요? 봄날 동물병원입니다. 빛이 일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하는 대답이 돌아왔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인가요? 무슨 문제라도 생겼습니까? 되물었다. 아니요, 건강 상태보다는 지난번 정밀 검사 결과 때문입니다 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기억했다. 비용이 많이 들었지만 꼭 필요한 검사라고 수의사가 설득해 진행한 것이었다. 수의사는 무거운 침묵 끝에 말을 이었다. 비치의 척추와 고관절에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유전 질환입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시간이 지나면 악화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을 해야만 해요. 지우는 발밑에 땅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수술이라고요? 되물었다. 네, 비용이 제법 듭니다. 80만 원, 900만 원, 혹은 그 이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배송 트럭에 몸을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800만 원이라니. 통장에는 80만 원조차 들어있지 않았다. 만약 수술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물었다. 수의사가 한숨을 쉬었다. 심한 통증에 시달릴 겁니다. 결국에는 뒷다리를 쓰지 못하고 마비가 올 수 있어요. 지우는 눈을 감았다. 언제쯤 그렇게 되나요? 조심스럽게 물었다. 확답은 어렵습니다. 1년 뒤일 수도 있고 반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그냥 둘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하는 대답이 돌아왔다. 지우는 입을 다물었다. 지훈 씨, 잘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시다 하고 지우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꽉 쥔 채 길가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 800만 원. 그런 큰 돈은 어디에도 없었다. 벌 수도 없었고 빌릴 곳도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자 비치는 늘 그렇듯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꼬리를 흔들자 목줄에 방울이 딸랑였다. 지우는 쪼그리고 앉아 녀석을 안았고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고 그는 오열했다. 비치가 그의 얼굴을 하갔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지 못했지만 지훈이 슬퍼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알아차린 듯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켰다. 다음 며칠간 지훈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다녔다.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동물보호단체에도 문의해보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뿐이었다. 인터넷 기부금 모금을 생각해보았으나 방법을 몰랐다. 지점장에게 가부를 부탁했으나 단칼에 거절당했다. 친구들에게도 물었지만 그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문이 하나씩 닫힐 때마다 지훈의 절망은 깊어졌다. 어느 날 밤 소파에 앉아 있을 때 스마트폰 광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동물을 위한 전문 보호소, 치료비 전액 지원, 책임 입양 구함이라는 문구였다. 지우는 링크를 눌러 읽어 내려가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해결책이었다. 그곳에 비치를 보내면 수술을 받게 해줄 것이었다. 후원금도 있고 연계된 병원도 있으며 시설도 갖춰져 있었다. 비치는 살 수 있고 자신은 다시 혼자가 될 것이다. 그는 바닥에 곤히 잠든 강아지를 바라보았다. 내가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비치야 하고 나직이 속삭였다. 비치는 대답 없이 깊고 규칙적으로 숨을 쉴 뿐이었다. 지우는 얼굴을 쓸어내렸다. 비치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았다. 자신의 집착과 사랑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아무리 고통스럽더라도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는 명확했다. 토요일 아침, 지우는 보호소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았다. 앞이 보이지 않는 진돗개가 있고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설명했다. 전화기 너머의 여자는 매우 친절하게 아이를 받아주겠다고 했다. 소중하게 돌볼 것이며 언제든 보러 와도 좋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우는 알고 있었다. 한번 비치를 보내고 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데려오지도 못할 아이를 보러 가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화요일에 비치를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 남은 시간은 단 사흘이었다. 사흘 동안 지우는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었다. 공원으로 긴 산책을 다녀왔고 좋은 고기를 사다가 특별한 저녁을 만들어 먹였다. 거실 바닥에 누워 비치를 몸 위에 올려놓고 제 가슴에 머리를 기댈 수 있게 해주었다. 미안해, 비치야. 내가 능력이 더 좋았다면, 돈이 많았다면 네가 필요한 것을 다 해주었을 텐데 하고 속삭였다. 비치는 고개를 들고 귀를 쫑긋하더니 지훈의 손을 하갔다. 마치 당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훈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았다. 비치에게는 수술이 필요했고 자신은 그것을 해줄 능력이 없었다. 월요일 밤 지훈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 옆에 누운 비치의 하얀 털을 연신 쓸어내렸다. 내일은 아주 힘든 날이 될 거야, 파트너.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야. 넌 괜찮을 거야. 돌봐줄 사람도 있고 수술도 받고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그는 스스로를 속이며 말했다. 비치는 깊은 한숨을 쉬며 지훈의 팔에 머리를 얹었다. 지훈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치는 그가 없으면 안 되고 자신 역시 비치가 없으면 살 수 없었다. 하지만 때로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비록 그것이 뼈저린 아픔일지라도 보내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다. 화요일 아침 지훈은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잠에서 깼다. 옆에서 잠든 비치를 보며 도저히 못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결국 일어나 비치에게 아침을 먹이고 목줄을 채운 뒤 녀석의 예방접종 수첩이 든 가방을 챙겼다. 가자, 비치야 하고 말했다.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듯 비치는 기운이 빠진 모습으로 지훈의 뒤를 따라 트럭으로 향했다. 지훈은 시동을 걸었으나 떨리는 손으로 스티어링 휠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백미러를 보았다. 비치는 뒷좌석에서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지훈은 눈을 감고 결국 시동을 껐다. 못하겠다, 비치야. 난 정말 못하겠어 하고 울부짖었다.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비치의 목줄을 풀어주고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대책 없는 선택을 했다는 생각에 울었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울었으며 살면서 처음으로 길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울었다. 하지만 비치가 다가와 얼굴을 비비며 눈물을 하사줄 때 지우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이다. 어떻게, 언제일지는 몰라도 반드시 찾아낼 것이다. 비치를 포기하는 것은 곧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다시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터였다. 수요일에 지우는 일터로 돌아갔지만 그는 이미 변해 있었다. 동료들도 지점장도 눈치챘지만 아무도 묻지 않았다. 그는 기계적으로 일하며 짐을 나르고 배송을 마치고 퇴근했다. 하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었다. 빛이 생각 흘러가는 시간, 그리고 머지않아 다가올 통증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밤에 퇴근해 문을 열면 비치가 늘 그렇듯 마중을 나왔다. 방울 소리가 울리고 꼬리가 흔들렸으며 젖은 코가 다리에 닿았다. 그러면 지우는 그대로 무너져 내려 바닥에 앉아 비치를 껴안은 채 조용히 흐느꼈다. 비치의 온기, 숨결, 몸을 기대어 오는 묵직한 무게를 느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절망했다. 매일 밤 그런 아픔이 반복되었고 비치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 묵묵히 곁을 지쳤다. 몇 주가 흘렀다. 지우는 단돈 10원이라도 아끼기 위해 불필요한 지출을 철저히 차단했다. 점심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굶다시피 했다. 집에서는 간장계란밥을 먹거나 그마저도 거르는 날이 많았다. 하지만 돈은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아무리 아끼고 쥐어짜도 800만 원이라는 돈은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었다. 그러던 중 비치가 뒷다리를 약간 절기 시작했다. 아직 심각하진 않았지만 지우는 알아차렸고 그럴 때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다. 확인차 다시 동물병원에 갔다. 시작되었군요 하고 수의사는 뒷다리를 만져보며 말했다. 아직 치명적이진 않지만 조만간 수술하지 않으면 급속도로 나빠질 겁니다 하였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훈이 물었다. 수의사는 망설였다. 길어야 서너 달 정도일 겁니다 하였다. 지훈은 마른 침을 삼켰다. 남은 시간은 단 넉 달이었다. 그는 비치를 품에 안고 병원을 나섰다. 녀석은 이제 30kg에 달해 꽤 무거웠다. 하지만 지훈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조수석에 녀석을 태우고 묵묵히 집으로 향했다. 더는 나눌 말도 없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소파에서 스마트폰을 보던 지훈의 눈에 기사 하나가 들어왔다. 온라인 기부로 반려견의 수술비를 모금해 치료에 성공한 한 남자의 이야기였다. 그는 기사를 끝까지 읽었다. 남자는 모금 캠페인을 열고 SNS에 공유해 도움을 청했고 결국 성공을 거두었다. 지우는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런 일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SNS 팔로워도 거의 없었다. 누군가 도와줄지도 확실치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해보지 않은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스마트폰을 들고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 가입해 모금 페이지를 개설했다. 피치의 사진을 올리고 이야기를 적어 내려갔다. 선천성 시각장애에 버려진 상처, 척추질환의 고통을 고스란히 적었다. 그리고 목표 금액을 800만 원으로 설정했다. 등록을 마치고 기다렸다. 첫날은 아무 일도 없었다. 둘째 날에는 10,000원의 기부금이 들어왔다. 셋째 날에는 5,000원과 20,000원, 두 건이 들어왔다. 지우는 합계를 보았다. 35,000원이었다. 남은 금액은 796만 5천 원이었다. 그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안 되나 봐, 비치야. 우리에겐 무리인 것 같아 하고 탄식했다. 비치가 다가와 그의 팔에 코를 비벼댔다.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직장 동료들, 친구들, 온라인 커뮤니티 등 할 수 있는 모든 곳에 링크를 공유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를 부탁하기도 했다. 몇몇은 공유해 주었지만 대부분은 그냥 넘겼다. 기부는 간간히 이어졌다. 5,000원, 10,000원, 가끔은 20,000원이었다. 하지만 너무나도 느렸다. 2주일 동안 모인 돈은 고작 30만 원이었다. 여전히 770만 원이 부족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다. 비치의 다리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어 이제는 겉보기에도 확연히 절뚝거렸다. 일어서는 대오랜 시간이 걸렸고 걸을 때 가끔 작게 신음하기도 했다.
지우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 돈만 있었어도 고쳐줄 수 있었을 텐데 싶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비치가 여전히 자신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부르면 다가왔고 목소리만 들려도 꼬리를 흔들었으며 무릎에 머리를 기대어 왔다. 마치 다 괜찮다는 듯이 말이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지우는 더 이상 괜찮은 척을 할 수 없었다. 유독 지치고 고단했던 어느 날 밤, 지우는 화장실 문을 잠그고 들어가 주저앉아 울었다. 눈물이 마르고 목이 쉴 때까지, 가슴이 타들어갈 정도로 아플 때까지 울었다. 문을 열고 나오자 비치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비치는 고개를 갸웃하며 귀를 쫑긋했다. 넌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비치야 하고 지훈이 말했다. 비치가 세차게 꼬리를 흔들었다. 지훈은 깨달았다. 비치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데 내가 비치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비록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아플지라도 그는 일어섰다. 얼굴을 씻고 방으로 돌아와 스마트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평생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시작했다. 동영상을 촬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비치의 일상을 찍었다. 절뚝거리는 걸음걸이, 앞이 보이지 않는 흐릿한 눈동자를 담았다. 그리고 처음 만난 날부터의 이야기를 나직이 읊조렸다. 버려졌던 일, 구조했던 일, 살기 위해 발버둥 쳤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했다. 부끄러움도, 상처 입은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은 채 솔직한 진심을 담았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금액이든 큰 힘이 됩니다. 1,000원이라도 좋습니다. 저는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아이는 포기해야 할 생명이 아닙니다 하고 호소했다. 그는 영상을 올리고 잠자리에 들었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전부이며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지우는 멈추지 않고 울리는 스마트폰 진동 소리에 눈을 떴다. 아침 6시였다. 스팸 전화려니 하고 짜증스럽게 전화를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알림이었다. 수십 개의 알림창이 떠 있었다. 새로운 후원 50,000원, 새로운 후원 100점 1,000원, 새로운 후원 20,000원 등 끊임없이 울렸다. 그는 눈을 비비고 다시 모금 페이지를 열었다. 30만 원이던 금액이 순식간에 240만 원으로 껑충 뛰어 있었다. 지우는 침대에 걸터앉아 심장이 세차게 뛰는 것을 느꼈다. 대체 무슨 일이지 싶었다. 그는 어젯밤 올린 동영상을 열어보았다. 조회수 15,000회, 수백 개의 댓글, 수십 개의 공유가 이어져 있었다. 이 이야기 보고 너무 울었어요. 적지만 마음을 보탭니다. 지훈 씨 힘내세요. 저희 집 아이도 아파서 남 일 같지 않네요. 꼭 나을 겁니다. 널리 공유할게요. 비치를 살립시다 하는 따뜻한 격려들이 가득했다. 지훈은 눈물로 흐려진 시야로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다. 이름 모를 타인들, 전국 각지의 사람들, 자신처럼 시각장애를 가진 개나 유기견을 키우며 슬픔을 공감하는 이들의 마음이 모이고 있었다. 비치가 침대 근처로 다가와 고개를 갸웃했다. 괜찮냐고 묻는 듯 했다. 지우는 비치를 품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절망이 아닌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후원금은 끊임없이 쏟아졌다. 5,000원, 만원, 2만원, 5만원, 10만원 등 다양했다. 알림이 올 때마다 지훈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그는 모든 댓글에 답장을 남겼고 모든 후원자에게 감사를 전하며 비치의 소식을 알렸다. 캠페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으로 늘어났다. 믿을 수 없는 기적이었다. 일주일 만에 모금액은 700만 원을 넘어섰고 목표액까지 100만 원도 남지 않았다. 지우는 수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고 수술 일정을 잡았다. 다행이네요. 다음 주에 수술을 진행합시다 하고 수의사는 미소를 지었다. 잘 될 겁니다, 지훈 씨. 비치는 정말 좋은 가족을 만났군요 하고 축복해 주었다. 지훈은 전화를 끊고 거실 바닥에 누워있는 비치를 바라보았다. 이제 안 아플 거야, 비치야. 우리가 해냈어 하고 웃었다. 이틀 뒤 모금액은 800만 원을 돌파해 목표치를 훌쩍 넘어섰다. 900만 원, 930만 원까지 치솟았다. 지훈이 서둘러 모금을 종료하려 했지만 기분은 멈추지 않았다. 남은 돈은 수술 후 치료비에 써주세요. 좋은 사료를 먹여주세요. 고생하신 지훈 씨를 위해서도 쓰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하는 정성이 답지했다.
지우는 감사함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다시 한번 영상을 촬영했다. 이번에는 울지 않고 활짝 웃는 얼굴이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비치의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저의 삶도 구해주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다. 수술은 다음 주 화요일로 결정되었다. 지우는 이른 아침 비치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비치는 마치 신뢰하는 이들에게 맡겨진 것을 안다는 듯 아주 차분했다. 수의사는 마지막 진찰을 마쳤다. 준비되었습니다. 지훈 씨도요? 하고 물었다. 지훈은 깊은 숨을 쉬었다. 네, 준비됐습니다. 하였다. 거짓말이었다. 무서워서 온몸이 떨렸지만 비치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지훈은 비치 앞에 무릎을 꿇고 녀석을 꼭 안은 채 이마를 맞대었다. 넌 강하잖아, 비치야. 나보다 훨씬 강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하고 다독였다. 비치가 그의 얼굴을 하갑고 이내 수술실로 들어갔다. 지훈은 대기실에 홀로 남겨졌다. 손이 떨리고 가슴이 죄어왔다. 수술에 걸린 시간은 3시간이었다. 사흘처럼 길게 느껴진 3시간이었다. 지훈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그저 수술실 문만 멍하니 바라보며 기다렸다. 마침내 수의사가 밖으로 나왔다. 지훈은 자리에서 용수철처럼 일어났다. 수의사가 웃어 보였다. 수술은 아주 성공적입니다. 잘 견뎌내 주었어요. 당분간 안정과 재활이 필요하지만 다시 잘 걸을 수 있을 겁니다. 하였다. 지훈은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볼 수 있을까요? 물었다. 아직 마취가 덜 깨긴 했지만 들어가 보셔도 좋습니다 하는 허락이 떨어졌다. 지훈은 수술 회복실로 들어갔다. 비치는 처치대 위에 누워 눈을 감은 채 고르게 숨을 쉬고 있었다. 등과 뒷다리에는 커다란 붕대가 감겨 있었지만 녀석은 살아 있었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비치의 머리를 쓸어내렸다. 고생했다, 우리 챔피언 하고 불렀다. 비치가 눈을 떴다. 보이지 않는 흐릿한 푸른 눈이었지만 귀가 쫑긋하더니 지훈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꼬리를 흔들었다. 미약했지만 분명하게 꼬리를 흔들고 있었다.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해냈구나, 비치야. 네가 해냈어 하고 속삭였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수술 후 며칠 동안은 정말 고된 나날이었다. 비치는 거의 움직일 수 없었고 무리해서도 안 되었다. 대소변을 가리게 돕고 밥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모든 일을 지훈이 안아 올려 해결해야 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비치를 부드러운 침대에 눕히고 손이 닿는 곳에 물과 밥을 두었으며 외롭지 않도록 라디오를 틀어놓았다. 금방 다녀올게 하고 길을 나섰다. 비치는 꼬리를 흔들며 그를 배웅했다. 수술 후 2주일이 지나자 수의사는 재활을 시작해도 좋다고 했다. 아주 간단한 운동이었다. 뒷다리를 조금씩 움직이고 지탱해주며 몇 초 동안 서 있게 하고 부축하며 몇 걸음 걷는 연습이었다. 지우는 집에서 끈기 있고 신중하게 재활을 도왔다. 조금만 힘내자, 비치야. 한 걸음만 더 하고 응원했다. 비치는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비틀거리고 휘청이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지만 꿋꿋이 다시 일어나 도전했다. 한 달 뒤 비치는 마침내 스스로 첫 발을 내딛었다. 지훈이 주방에 있을 때 방울 소리가 딸랑이는 것이 들렸다. 뒤를 돌아보니 비치가 그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다. 느릿하고 아슬아슬한 발걸음이었지만 분명히 걷고 있었다. 지훈은 무릎을 꿇었다. 이리 오렴 비치야, 이쪽으로 와봐 하고 불렀다. 비치는 한 걸음씩 쓰러지지도 멈추지도 않고 걸어와 지훈의 품에 머리를 묻었다. 지훈은 녀석을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안도와 행복,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눈물이었다. 온갖 고난을 딛고 마침내 그들은 일어선 것이었다. 2달이 지나자 비치는 거의 완벽하게 회복했다. 여전히 쉽게 지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했지만 걷고 달리고 장난을 치며 무척 행복해했다. 지훈은 마지막 소식 영상을 찍었다. 거실을 활기차게 걸어 다니는 모습, 소리 나는 공을 가지고 노는 모습, 소파에서 지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누워있는 모습을 담았다. 도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이 아이의 목숨을 구해주신 것에 그치지 않고 세상에 여전히 선한 이들이 존재한다는 희망을 제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것이 제 삶의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하고 글을 맺었다. 영상은 다시금 널리 퍼지며 수천 개의 공감과 지지를 받았다. 그중 지훈의 눈길을 사로잡는 메시지가 하나 있었다. 당신의 사연에 큰 감동을 받아 저 역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강아지를 입양했습니다. 그 아이가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는 내용이었다. 지훈은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결국 이것은 단 한 마리 개를 구하는 일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이 외면하고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으며 생명의 가치는 완벽함으로 재단될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일이었다. 수술 후 반년이 흐르자 지훈과 비치의 삶은 새로운 규칙을 찾아가고 있었다. 비치는 아침 일찍 지훈과 함께 일어나 지훈이 커피를 내리는 동안 얌전히 기다렸다. 더 이상 굶주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듯 밥도 한 톨씩 꼭꼭 씹어 먹었다. 아침을 먹고 나면 가벼운 산책을 나섰다. 멀리 가지는 않았다. 동네의 작은 공원까지 갔다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비치는 이미 길을 외우고 있었다. 어디서 꺾어야 하는지, 인도 한가운데 어느 나무가 서 있는지 냄새와 소리, 바람의 감촉으로 다 알고 있었다. 지우는 늘 곁을 지키며 목줄을 부드럽게 쥐고 녀석이 자신의 페이스대로 걸을 수 있게 해주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두 사람을 잘 알고 있었다. 동네 빵집 아주머니는 비치를 위해 늘 식빵 테두리를 챙겨두었다가 건넸다. 이웃 건물 경비 아저씨는 지나갈 때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근처에 사는 아이는 비치에게 손을 흔들어주기 위해 차를 멈춰 세우기도 했다. 우리 꼬맹이 인기쟁이네 하고 지우는 농담을 하곤 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정말 그랬다. 비치의 사연은 동물 커뮤니티나 유기견 분양단체, 지역 뉴스에까지 소개되었다. 사람들이 멈춰서서 안부를 물어올 때마다 지우는 항상 같은 말로 이야기를 끝맺었다. 제가 비치를 구한 만큼 비치도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하고 말이다. 그것은 진실이었다. 비치를 만나기 전 지우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틸 뿐이었다. 지금은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규칙적인 일상이 생겼고 목표가 생겼으며 자신을 기다려주는 존재가 있었다. 그 사실 하나가 모든 것을 바꾸었다. 단지 잠만 자는 공간이었던 원룸은 이제 따뜻한 집이 되었다. 구석에는 비치의 폭신한 침대가 있었고 바닥에는 장난감이 흩어져 있었으며 물그릇은 늘 가득 차 있었다. 은은한 온기와 햇살 냄새, 그리고 생명의 내음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지우는 손님을 맞이하기도 했다. 비치의 이야기를 듣고 직접 만나보고 싶어 찾아온 이들, 혹은 특별한 아픔이 있는 아이를 입양하려 조언을 구하러 온 이들이었다. 지우는 언제나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고 함께 둘러앉아 힘든 과정과 비용, 잠 못 이루던 밤과 두려움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와 함께 찾아오는 사랑과 보람, 누군가의 삶에 기적을 일으켰다는 뿌듯함에 대해서도 잊지 않고 전했다.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나요? 그들이 물으면 지우는 비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모든 매 순간이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어느 날 오후 소파에서 지훈이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 비치가 옆으로 올라왔다. 이번에는 무릎에 고개를 얹는 대신 몸을 길게 뻗어 배를 뒤집고 누웠다. 지훈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온전한 신뢰의 증표였다. 비치는 자신이 상처받지 않을 것임을, 버려지지 않을 것임을, 지훈의 곁이라면 늘 안전할 것임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 지훈은 다정하게 배를 쓰다듬어 주었다. 넌 참 행복한 녀석이야. 그렇지 하고 말했다. 비치가 꼬리를 흔들자 지훈은 생각했다. 아니, 정말 행복한 사람은 나라고 말이다. 그 후 몇 달 동안은 평화롭고 조용했다. 큰 사건도 충격도 없었다. 평범한 일상만이 이어졌다. 그리고 지훈에게 그것은 완벽한 삶이었다. 일어나 비치의 밥을 챙기고 출근하고 돌아와 녀석과 놀고 저녁을 먹고 비치를 무릎에 얹고 TV를 보다가 나란히 잠드는 하루였다. 단조롭지 않았고 지루하지도 않았으며 매일이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지우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미래를 그렸다. 매달 비상금과 비치를 위한 예금을 시작했다. 더 나은 대우를 받으며 집에 좀 더 오래 머물 수 있는 직장으로 이직도 알아보기 시작했다. 비치와 함께하는 안정되고 평온한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참으로 오랜만에
미래는 더 이상 두려운 안개가 아니라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약속처럼 다가왔다. 비치를 구조한 지 1년이 되던 날, 지우는 비치를 데리고 처음 녀석을 발견했던 김포의 그 공터를 다시 찾기로 마음먹었다. 어떤 매듭을 짓고 싶었는지, 혹은 고마움을 전하고 싶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도착한 그곳은 변함없이 키 큰 풀숲과 마른 흙, 그리고 고요함만이 가득했다. 지우는 공터 한가운데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기야, 비치야. 여기서 너를 만났단다 하고 말했다. 비치는 고개를 돌려 귀를 쫑긋하더니 바람을 음미하듯 공기의 냄새를 맡았다. 그러더니 놀라운 행동을 했다. 목줄을 매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걸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냄새와 기억 혹은 지훈이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이끌려 녀석은 그 추운 밤 홀로 어둠과 공포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을 바로 그 자리에 이르러 걸음을 멈췄다. 그곳의 냄새를 킹킹 맡더니 이내 뒤돌아 지훈에게로 달려왔다. 지훈의 발에 코를 비비며 안겨왔다. 기억하고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무섭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지훈은 몸을 숙여 비치를 꼭 껴안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넌 참 강하구나, 내 파트너. 내가 알아온 그 어떤 나 자신보다도 훨씬 더 말이지 하고 속삭였다. 비치가 그의 뺨을 하사주었고 두 사람은 말없이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내 트럭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침대에서 비치와 나란히 누워 있을 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캠페인을 팔로우하던 사람의 메시지였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 꼭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훈 씨 이야기 덕분에 저 역시 눈이 보이지 않는 강아지를 입양하게 되었어요. 이름은 루나인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답니다. 특별한 생명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하는 내용이었다.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활짝 웃고 있는 여성과 그녀의 품속에 안겨 흐릿한 푸른 눈동자를 빛내고 있는 흰 강아지의 모습이었다. 지우는 사진을 한번 보고 제 옆에 비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결국 이것은 단 한 마리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랑은 상대의 단점을 보지 않는 것이고 생명의 가치는 완벽함으로 재단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기적이었다. 세상이 외면한 이들, 모두가 포기해버린 이들에게 내가 당신을 바라보고 있으며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소중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따스한 기회였던 것이다. 지우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불을 끈 뒤 비치를 곁으로 끌어당겼다. 잘 자라, 우리 챔피언 하고 속삭였다. 비치는 깊은 숨을 쉬며 지훈의 품에 머리를 얹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안전하고 사랑받는 온전한 집에서 말이다. 지훈 역시 잠을 청했다. 참으로 오랜만에 내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서로가 곁에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슴에 품은 채로 말이다. 세상이 외면하려 했던 두 존재였지만 서로에게서 가장 부드러운 다정함과 희망,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찾아낸 두 영혼의 만남이었다. 결국 그것이 전부였다. 그 황량했던 공터의 날들로부터 어느덧 3년이 흘렀다. 비치는 이제 4살이 되었고 다부지고 건강한 성견 진돗개로 자라났다. 하얀 털은 햇살 아래에서 눈부시게 빛났다. 한때 마비 직전까지 갔던 뒷다리는 이제 녀석을 세상 어디든 데려다 줄 수 있을 만큼 튼튼해졌다. 지훈의 삶도 변했다. 그는 좀 더 나은 직장으로 옮겼다. 사치스럽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그리고 비치와 함께 지내기에 부족함 없는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비치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경기도 외곽에 마당이 딸린 작은 주택을 장만했다. 매일 오후 지훈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비치는 늘 현관문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 딸랑이는 방울 소리가 울리고 말려 올라간 꼬리가 세차게 흔들리며 코를 높이 들어 익숙하고 그리운 냄새를 들이마셨다. 그러면 지훈은 몸을 숙여 녀석을 안고 매일 똑같은 말을 건넸다. 다녀왔어. 비치야 하고 말이다. 비치는 그의 얼굴을 힘껏 하갔고 두 사람은 나란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영원히 함께 머물러야 할 서로의 품 안으로 말이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주위에 따스한 온기가 필요한 이들에게 이 글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리고 당신에게도 어두운 삶을 밝혀준 소중한 동반자가 있는지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그 소중한 인연들이 빚어내는 기적을 언제나 따뜻한 눈길로 응원하고 있을 것이다.